경의서당의 강경입니다. 오늘은 도금이 같은 한자들을 모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사라는 한자가 들어간 한자들을 좀 보겠는데요. 혹 경의서당 책이 있다면 293페이지의 한자를 다 정리해놨으니까 거기 한번 참고하시고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메모도 하시면 좋겠지요? 시작 한번 해볼까요? 자, 잠깐사라는 한자가 들어간 한자들 봤더니 사로 끝나는 한자는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잠깐사나 속일사인데 좀 이따 이건 더 자세히 얘기해 드릴게요. 작자 들어간 한자는 어제작, 터질작, 부끄러울 짝이 있고요. 그 다음 복조라고 해서 조로 끝나는 한자 봤더니 복조, 제사 지낸 고기조, 조불착, 짤착 이렇게까지 한자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작발음이나 사발음이나 조발음으로 하는 경향을 볼 건데요. 하나씩 한번 보죠. 먼저 잠깐사라는 한자의 유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한자 망할 망자의 원자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망할 망자의 한자가 이 위에 있는 꼭지가 이렇게 변하고 아래에 있는 니은 부분이 이렇게 니은자가 됐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한일이 다시 필요하잖아요. 망할 망자를 하나 둘 이렇게 봤다면 이 한일은 바로 여기 한일을 써서 보통은 사람의 일이 망할 수 있는 시간은 잠깐이다라고 합니다. 우리 사건 사고 날 때 오래 걸리지 않죠. 잠깐의 부주의로 많은 사건이 나잖아요. 교통사고 같은 경우도 잠깐 내가 딴짓을 했을 때, 잠깐 판단의 미스가 있을 때 나는 것처럼 잠깐의 시간으로 망하다 해서 시간을 잠깐이라는 말을 좀 쓰게 되는데 혼자 쓰는 말은 있긴 있지만 많이 쓰진 않고 김시습의 시 같은 거에도 한번 등장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아무튼 잠깐이라는 뜻만 좀 기억하시고 말씀원에다가 이 뒤에다가 잠깐이라는 한자를 집어넣습니다. 말씀원에 잠깐을 집어넣었더니 어떻게 외우면 좋겠냐? 잠깐 사이에 말을 만들어서 사람을 속이다 라고 해서 사기꾼이라든지 사칭하다 이런 말 할 때 쓰겠죠. 사기 그러면 속일기가 되겠고 사칭하면 일컫다 말할 칭자가 되겠습니다. 말을 잠깐 동안 했는데 그럴듯해요. 그때는 그런 것 같았는데 뒤돌아보니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사기꾼들 말 잘하죠. 사기꾼이 말 못하면 쉽게 사기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순간 거기서 사람을 혹하게 해서 어떤 사건을 딱 만들어야 되잖아요. 잠깐 사이에 말을 만들어 속이다 해서 잠깐이라는 말, 말이라는 말을 오묘하게 잘 섞었습니다. 그 다음 한자는 잠깐사라고 원자이기도 하는데 원래 씹을 색자로 많이 쓰기도 합니다. 발음이 두 개가 되고 씹다라고 하면 좀 더 쉽죠. 그래서 입으로 잠깐 동안 씹다인데 많이 쓰는 한자는 아니고요. 찾아보게 되면 흘사라는 말이 있는데 1급자 넘어가는 한자 좀 고급고 씁니다. 깨물 흘자를 써서 깨물다라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잠깐 동안 깨물다 뭐 이런 식으로 참고하시고 잠깐사가 들어가면 사발음이 또 이런 것도 있구나 참고 한번 하시고요. 지을 짝자 많이 보셨습니다. 사람인에다 잠깐사를 해서 사람이 잠깐 동안 뭔가를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거 있죠. 작가라고 한다든지 집가를 쓰지만 전문가가라는 뜻이 있고요. 작곡 그러면 악곡곡이라는 뜻입니다. 구불곡으로만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작품 그러면 물건품, 자 조작 그러면 만들조 만들자, 풍작 그러면 풍성할 풍, 작업 그러면 일업. 정말 많이 쓰는 단어죠. 우리가 뭔가 뚝딱뚝딱 해서 만들어놨는데 잠깐 동안 물건을 만들어내다 기술자들 보세요. 정말 뚝딱뚝딱 만들어내잖아요. 주부로서 음식을 뚝딱뚝딱 잘 만들어내야 되는데 저도 그렇게 느린 편은 아닌데 어떤 TV 보니까 계란말이를 30초 안에 만들더라고요. 이제 뭐 우리 주방에서 쓰는 도구랑은 다르겠지만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30초 안에 계란말이가 되는데 너무너무 뚝딱뚝딱 잘 만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하는 것들이 뭐 작품이죠. 전문가들은 뚝딱이지만 초보자들은 절대 뚝딱일 수 없어요. 어제장은 지을 짝하고 많이 혼동하는 한자죠. 구분하기 쉽습니다. 앞에 날일만 집어넣으면 돼요. 날일이 들어가면 날짜, 시간 이거하고 관계되잖아요. 잠깐 사이에 지나가 버린 어제이다 해서 잠깐이라는 말인데요. 벌써 내일 모레 추석이고 9월이에요.
마스크 언제 벗나 했는데 1년 반을 썼네요. 잠깐입니다. 정말. 작년, 해년, 작금, 이재금, 재작년, 두재 이렇게 해서 시간을 나타내면 날일이고 사람인 들어가면 지을작입니다. 터질 작은 쉬워요. 불화를 집어넣어서 잠깐 동안 불이 잠깐 사이에 푹 터지는데 폭탄이 천천히 터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퍽 하고 그 폭발음이 어마어마하죠. 장렬하다 해서 폭발하여 터짐. 많이 쓰죠. 뭐 장렬. 그 다음에 작발 그러면 폭발이 이 필발자가 폭발할 발 쏠발이 되니까 이런 자도 있었네요. 자, 부끄러울 짝도 있어요. 앞에 마음심을 집어넣으면 마음이 부끄러운데 잠깐 사이에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이렇게 해서 쓰는 말에서 작세, 그럼 부끄러운 얼굴빛인데 사람이 어느 정도 좀 부끄러워해야 사람 같지요. 부끄러움도 모르고 뻔뻔하고 그러면 좀 더 사람답지 못해서 친근감이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부끄러워할 때 더 예뻐 보일 때도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애들이 부끄러움 타면서 노래 못한다고 하면서 막 부끄러움 타면서 동요 부르고 제 조카들 막 노래 부르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너무 잘해도 예쁜데 부끄러운 척 하면서 몰라요, 몰라요 하면서 잘하는 거 보면 예뻐요. 그래서 이 부끄러울 자, 잠깐 사이에 부끄러운 마음 들었다. 이렇게 한번 봅시다. 복족자 한번 보실까요? 앞에 있는 한자는 조상을 뜻하고 뒤에 있는 한자는 잠깐인데 잠깐 시간을 내어 신에게 복을 빌다 해서 복조입니다. 복을 받는다는 말로 좋은 말로만 쓰는데요. 길상 그러면 좋은 길할길 좋은 복이고요. 상서롭다 그러면 상서로 써서 어떤 좋은 징조를 상서라고 하지요. 조자를 또 보면 제사를 지낸 고기예요. 달월이 앞에 오면 우리 6달월 고기를 상징하고 뒤에 잠깐설에서 잠깐 제사 지낸 고기를 분배하여 가져가고 서로 나누어 먹고 흥양하다라는 뜻으로 쓴대요.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고요. 그런 자가 있다 해서 여기 조여라고 해서 남은 제사, 고기 이런 뜻이 있습니다. 좁을 착자라는 한자가 있어요. 완전히 발음이 바뀌기 때문에 급수 1급 정도 되는데요. 어려워서 사람들이 많이 오답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좁다라는 발음, 이 잠깐 사라는 한자를 이제 발음으로 쓰지 않고 뜻만 갖다 써버립니다. 위에 구멍 혈자를 쓰고 잠깐사를 해서 좁은 구멍을 잠깐 사이에 만들었는데 좁기 때문에 구멍이 좁기 때문에 좁을 차 잠깐 만들었으니 뭐 정묘하거나 크거나 힘들게 넓게는 못 만들었을 것 같아요. 잠깐 사이에 만든 작은 구멍입니다. 좁다라는 말 때문에 협착 이런 말 할 때 쓰는데 좁을 협자를 쓰겠죠. 우리가 그 신체에서 협착증 할 때 많이 쓰죠. 장이 협착되었다 막 이런 말 할 때 혈관 이런 말 할 때 좁아졌다 할 때 쓰는 한자인데요. 마지막으로 만약에 그러면 앞에다가 손수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손수에다가 좁을착을 집어넣으면 손으로 작아질 때까지 주물러 짜다 착취라는 말로 정말 많이 씁니다. 손으로 다 가져가 버린다는 뜻인데요. 자본가나 지주들이 근로자나 농민들이 제공한 노동 가치만큼 보수를 주지 않고요. 그 이익을 다 가져가는 걸 착취라고 합니다. 아동 착취, 성 착취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아동 성 착취 이런 식으로 뭔가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 권력과 힘이 없는 사람을 하나의 대가를 주지 않고 다 가져갈 때 쓰는 말이어서 일상 전문 용어로 많이 쓰지요. 착취, 좁을 착자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사발음하는 거 잠깐사 속일사 있었고 작발음하는 거 어제작 터질작 부끄러울 작 있었어요. 그 다음 조발음은 복조 제사 지낸 고기조가 있었고요. 착은 좁을 착 짤착이 있었습니다. 잠깐사 들어간 한자들 한번 모아보니까 쉽죠? 다음에 이런 글씨 또 다른 한자로 영상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리입니다. 오늘은 하품음이 들어간 한자들은 어떤 자들이 있을까를 한번 배우실 텐데요. 혹 제 경희서당 책이 있다면 페이지 617쪽에 쭉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품음이 들어간 한자들인데요. 공경할 흠, 흠양할 흠, 구덩이감, 마시름, 불취, 불뜰취, 치면, 도둑도 다 뭐가 들어갔냐면 하품, 흠이라는 한자가 들어갔습니다. 흠이 들어가서 흠 발음을 한다든지 또는 감 발음을 한다든지 발음을 하는데요. 또는 이렇게 취 발음도 하고 연 발음도 하고 이렇게 도 발음도 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흠 발음을 그대로 가져가는 건 몇 자 없습니다. 좀 비슷비슷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건데 그거 하나만 좀 보세요. 하품 음자는 다 오른쪽에만 옵니다. 위치가 정확하게 오른쪽에만 오는 부수라는 거 위치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하품음이라는 한자를 보시면 입을 벌려 입금을 내보내는 사람을 그린 한자입니다. 산소가 부족해서 하품을 하듯이 부족하다는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품음의 부수의 특징입니다. 이건 사람 인자고요. 사람 입에서 뭐가 나가는 모습인데 여러분 하품이 전염되는 거 아시지요? 내가 하품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았던 옆 사람이 똑같이 하품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품음이 전염이 되는데요. 산소가 부족해서 생기는 행위라고 제가 어디서 책을 읽었는데 옆 사람이 하품을 하면서 제가 먹을 산소의 양까지 그 사람이 한꺼번에 내쉬면서 먹게 된대요. 그러면 작은 밀폐 공간에서 나의 산소가 똑같은 페이스로 들어와야 되는데 오지 않아서 나도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똑같이 하품을 해서 그 용량을 채우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품이 전염된다라는 책을 읽었는데 재밌기도 하고 그럴듯하더라고요. 그래서 밀폐된 공간에서 한 사람이 하품을 하게 되면 여럿이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품이 전염이 된대요. 그래서 이 하품 hum자 좀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해드렸고 단어도 있어요. 하품하고 기지개 펼신을 하면 하품하고 기지개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 하는 행위지요. 흠핍이라고 해서 모자랄 핍자입니다. 이지러지거나 모자랄 때 쓰고요. 아까 제가 산소가 부족해서 부족하다는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족하다는 뜻으로 흠핍이라고 합니다. 흠결이라는 말 많이 쓰지요. 일정한 수요에서 부족하면 흠결이라고 합니다. 산소가 부족하다 해서 부족하다의 뜻이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자, 공경할 흠을 보시면 쇠금에다가 뒤에다 흠자를 써서 금을 소중히 하듯이 입을 크게 벌리고 찬양하며 공경하다. 제가 이번에는 해석을 좀 썼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금부치를 많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품하다, 이렇게 좋아하다, 소중히 여기다로 흠자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흠모하다, 사모할 뭐라든지 흠명하다 할 때는 목숨명, 황제의 명령을 흠명이라고 하고요. 흠음신서라고 하면 정약용이 썼던 저서 중에 대표 저서죠. 목민심서, 흠음심서, 경세유표 이런 게 있지요. 그때 썼던 책 이름에도 이렇게 흠흠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흠양할 흠인데요. 앞에다 보시면 여기 흠향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리음에다가 하품음을 써서 신이 제사 때 음악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걸 흠향이라고 합니다. 흠향. 자, 여기다 양이 아니라 흠향이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구덩이 감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요. 구덩이 감 이러면 앞에 있는 한자가 흑토고 뒤에 있는 하품음자인데요. 입을 벌리고 있듯이 땅을 크게 구멍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구멍이 나 있는 구덩이 감자인데요. 우리가 감개라고 해서 우리 건곤감리라고 하는 우리 태극기에 있는 거 있지요? 이 표시 그때 우리 태극기 표시할 때 썼던 한자가 감괴, 감이라는 땅이라는 그 점괘를 뜻할 때도 이 감을 쓰고요. 또는 우리가 흔히 정저지화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정저지화, 우물정, 밑바닥저, 어조사지, 개구리화 우물 밑바닥에 있는 개구리다 라고 해서 식견이 자기 우물 위에 있는 하늘이 전체라고 보는 우물한 개구리를 정저지화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구덩이 파 있는, 구덩이 아래 있는 우물 안에 있는 구덩이와 우물가 아래에 있는 개구리와 개구리다라고 해서 감정지화라고도 하는 말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훨씬 정저지화를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감정지화도 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시름자는 앞에 먹다와 뒤에 하품을 썼으니까 입 벌리고 크게 음식을 먹는 걸 마시다 라고 보시는데요. 음식,
음료, 과음, 음주, 시음, 음독 이렇게 다 먹다를 표시하시면 되는데 다 먹다하고 관계되는 한자예요. 근데 여기서 약간 여담 한번 하면 마시다라는 표현이 그냥 우리가 먹는 속도보다 상당히 빠를 때 마시다라고 해서 음식을 빨리 먹는 사람들을 우리가 거의 마시듯이 먹다고 하는데, 옛날에 어떤 프로그램 맛집에서 큰 그 쟁반짜장 같은 것을 3분 안에 먹으면 그 사람이 먹었던 음식 공짜로 주겠다는 그런 미션이 있는 짜장면집이 나왔던 걸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쟁반짜장 아시죠? 한 거의 뭐 10인분 정도 되는 그 양 같았던 것, 정말 컸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뭐 3분? 또 어떤 데는 그냥 짜장면 한 그릇을 10초 안에, 10초. 그러면 그 10초 안에 먹는다는 게 10초가 뭐예요? 전 이렇게 먹기 다 비벼놓고 시작하고 10초였던 것도 같은데 거의 먹는 게 아니라 그 장면에 나왔던 사람들 보면 마시듯이 먹더라고요. 근데 그게 가능할까라고 하는데 성공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먹는 걸 마시듯이 하는 장면을 봐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음식을 먹는 것, 우리는 보통 액체를 먹을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짜장면 먹는 건 고체잖아요. 음식, 그런 장면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마시름. 근데 취 발음으로 바뀌는데요. 입구에다가 하품 흠자입니다. 하품하듯이 입으로 입김을 불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취라는 말 좀 알아두시면 좋겠는데요. 붓고예요. 북을 친다든지 피리를 분다든지, 북을 치고 피리를 불다, 힘을 내도록 격려해서 용기를 북돋아 줄 때. 2002년 월드컵 때 보면 우리 응원할 때 우리 피리 불고 꽹가리 치고 이래서 응원 정말 열심히 했잖아요. 대한민국 하는 거. 그냥 우리가 소리 질렀을 때보다 북치고 태평소 불고 피리 불고 했을 때 훨씬 응원의 효과가 좋죠. 도구를 사용하면. 그래서 북치고 피리 불고 용기를 더 북돋아 준다고, 그거와 좀 연관지어서 보시면 이 고추라는 거, 사기를 고취시키다, 뭔가를 하고 싶게끔 막 만드는 거. 확실히 이 북치고 피리 분다는 말 용기하는데 우리 판소리 할 때 옆에서 고수분들 계시죠? 얼쑤 해주시는 분들, 그분들의 역할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생을 살면서도 내가 옆에서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분이 한 분만이라도 있다면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저는 요즘 저에게 힘을 내주는 용기 북돋아주는 분들이 저희 경의서당 회원분들입니다. 같이 공부하시고 으쌰으쌰 해주시고 소통하니까 더 신나서 열심히 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삶의 낙이고 나의 삶의 에너지, 여러분도 하나씩 가지고 계시지요. 그게 때로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게 때로는 뭐 다른 어떤 정말 가족 위에 나의 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를 신나게 하는 일일 수가 있을 텐데요. 힘을 내도록 격려해주고 북돋아주는 거, 저는 우리 경의서당 회원님들 같아요. 감사해요. 이 영상을 비롯해서. 그 다음 영상 할게요. 불뜰치는 앞에 불화를 쓰고 뒤에 하품음을 써서 불화 더하기 하품 흠자인데요. 입김을 불어넣으며 불을 떼다 라고 해서 우리 불 뗄 때 옆에서 후후 불어주면 더 잘 되잖아요. 그래서 불 뗄 취하면 불을 지필 때 옆에다 더 하품을 집어넣는 게, 이렇게 바람을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취사병 할 때 쓰는 취사, 자취, 스스로 밥해 먹는 거. 그래서 보통 공원에 가면 취사 금지 이렇게 써 있죠. 그때 취사가 이 취사로 보면 좋겠어요. 취사병들 상당히 애쓰지요. 뜨거운 불 앞에서 밥해본 주부로서 너무 힘든 작업입니다.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때로는 음식이 짜면 우리 음식 만드는 사람 땀이 많이 들어가서 짠 줄 알면 됩니다.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대단한 아이들이에요, 진짜. 대단한 병사님들입니다, 취사병. 자, 치면자로 갈게요. 앞에다가 물 쓰고 하품하면서 뚝뚝 떨어지는 물을 우리가 하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진짜 치면자는 이자를 씁니다. 이거는 다른 한자와 결합하면서 도와주려고 쓰는 자 같고요. 진짜 치면자는 이렇게 쓴다는 거 참고하시고 바로 아래 있는 도둑독자에서 해석을 합니다. 치면 더하기 그릇명을 집어넣어서 어떤 그릇에 담긴 음식을 보고 먹어보려고 하는 도둑입니다. 도둑도 짠데 도적, 도난, 강도,
흠질 절자입니다. 절도, 도벽, 버릇벽자입니다. 버릇처럼 도둑질하는 거고요. 도굴 그러면 팔 구자입니다. 우리가 몰래 무덤 파는 거 도굴이야. 그래서 도둑질하는 다 나쁜 뜻인데요. 한자를 어떻게 이렇게 원초적으로 만들었냐라는 어떤 책을 봤더니 우리가 먹는 것이 기본 중의 욕구인데 기본의 욕구인데 그 먹는 것을 다 채우지 못하면 너무 먹고 싶기 때문에 남의 것까지라도 뺏어서라도 먹어서 내가 생명을 유지하고 싶은 심리가 드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릇에 담겨 있는 먹을 것을 보고 침을 꿀꺽꿀꺽 삼키면서 흘리면서 이제 먹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는 거죠. 어떤 역사책 하나 보니까 일제 강점기가 되면 우리의 애국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을 고문을 하는데요. 엄청나게 많이 한 달 가까이를 굶겨놓고 고문을 하는데 고문하는 방법 중에 그 굶긴 우리 애국 지사를 앉혀놓고 그 앞에서 이 일제의 병사들이 순사들이 삼겹살을 구워 먹습니다. 고기를. 그러면 그 굶었던 사람이 얼마나 많이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나 자기 의자에 깔려 있는 지푸라기가 먹는 걸로 착각하고 그걸로 대리만족하면서 그걸 허겁지겁 고기를 먹는다고 생각하면서 씹어서 넘기면서 위장이 이제 다 막히면서 그렇게 사망하게 됐다고 해요. 정말 안타까운 사망이기도 하고 정말 잔인한 고문법인데요. 우리가 먹는 거 앞에서 얼마나 많이 무너집니까? 전 세계에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뭐 다이어트를 다 성공하고 싶죠. 근데 그게 되지 않은 이유가 그 식탐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도둑이라는 말, 정말 먹는 것을 훔쳐 먹으려고 이렇게 호시탄탄 노리고 침 흘리고 있는 도둑놈입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원초적으로 잘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배우는 흠발음도 있었고요. 간발음도 있었고, 음발음도 있었고, 취발음과 이런 도둑도까지 해서 한자를 배우셨는데요. 똑같은 한자가 들어간 한자들 모아서 보면 편하죠? 다음에도 다른 한자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